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슈 삼합 공식 질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주목한 한 주 동안 주목한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을까? 우리 김 변호사님부터요. 예. 저기 그 최근에 이제 그 서부지법에 대한 그 난동이라는 거네. 그 난입 사태가 있었고요. 폭동, 폭동이 해야 있었죠. 되나요? 예. 예. 폭동이 있었고 네. 뭐 저기 60명 이상이 지금 구속이 된 맞습니다. 상태입니다. 예. 여기에 관련해 이제 정광훈 목사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네. 뭐 뉴스에 며칠 전 뭐 3일 뉴스에 따르면 정광훈 목사를 결국 내란 선동 혐의로 네.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음흠. 사실 제가 이게 내란으로 입건을 할지 여부가 좀 궁금했는데 내란 선동으로 입건이 됐고요. 여기 관련해서 그 유명했던 이석기 전 의원 이제 판례를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을 했다고 하는데 예. 제가 이 사건을 관심 가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내용인가요? 큰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선동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유튜브나 이런.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내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금 논란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내란으로 이거를 보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계속 그 이런 선동을 한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내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내란 선동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란 선동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행위 자체는 내란 선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법리 설명을 조금 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때려 부숴야 돼, 뭐 세상 다 엎어야 돼 이런 식의 말은 뭐 농담처럼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내란 선동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란 선동이 이게 내란 선동에 대해서는 이른바 실질적 위험성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정말 엎을 수 있어. 엎을 위험이 있어. 실질적 위험이. 그러니까 그건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요. 네. 정광훈 목사인 경우에는 실질적 위험성이 현실화됐어요. 엎었잖아요. 엎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선동을 해서 실행이 이루어져서 엎었으면 선동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내란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란이라는 게 헌법기관의 기능을 파괴하기 위한 건데 헌법기관인 법원이 영장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니까 내란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내란이 된 것이다. 된 거예요. 네. 내란의 기수에 이른 겁니다. 내란의 기수에 이뤘을 경우에 내란 선동이 아니에요. 이건 원래는 내란 교사나 교사범이 되는 거네요. 짧아야 이제 근데 네. 아시겠지만 내란은 교사니 방조년은 정범들이 전부 내란 정범이 네. 되거든요.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게 아하. 법리적으로 따지면 기수에 이른 내란 정범이 되는 겁니다. 아하. 직접 그 장소에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박정희 지금 문제되고 있는 윤석열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그 자리에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럼 내란 정범이 된다면 어떤 위치에 가게 될까? 또 생각해 볼 거 있죠. 네. 근데 일단은 중요인무 종사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걸 이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네. 근데 제가 또 하나 주목한 게 있습니다. 그 지금 내란 그 당시에 이걸 이끌었던 사람들이 이제 네.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두 명이 이 교회 전도사님이라면 특임 특임 전도사. 전도사. 예. 그 지금 오늘도 이제 그 저기 그 뭡니까 재판이 있는데 탄핵 재판이 있는데 지금 그 윤석열 같은 경우도 자기 휘하에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내란 행위를 실제로 했거든요. 그러네요. 이 정광훈 목사가 하고 이 특임 전도사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는 정광훈 목사가 내란의 수괴가 될 위험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동을 하고 자기의 전도사들을 그리 보내서 거기에 모여 있는 자들을 폭도가 되어서 법원 기능을 침탈하도록 이끌었으면 수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동으로 입건이 됐지만 지금 또 하나의 내란 수괴로 볼 여지가 있다. 야, 이것도 정황상. 사실은 법리만 따져보면 지금 김필성 변호사 짚어주셨지만 내란 선동죄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가 될 수도 네, 있다. 그렇죠. 전광훈. 네. 뭐 본인이 이제 갑자기 그 전도사들하고 나하고 그 같이 말섞을 군반 아니야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그만큼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고 예. 급하게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자신을 지금 공격하는 거는 북한이고 예. 자신을 북한이 죽이러 온다. 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이러는 것도 다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이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자의 행위 자체를 별도로 봤을 때도 이것을 단지 선동죄로 볼 수 있을까? 봐야 보기 뭐 내란 이런 선동 일들이 이상. 네. 내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네. 판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이번에 지금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고 경찰에서 아니면 사법기관 수사기관에서 내란죄로 지금 갈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을 일단 내란으로 본 거잖아요. 선동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선동이 아니라 이게 선동에서 음모, 네. 그다음에 미수, 기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수과까지 갔단 말이에요. 갔어요. 기수까지 갔기 때문에 갔어요. 지금 현재 이걸 내란으로 보면은 적어도 내란 정보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두 특임 전도사의 진술에 따라서 네. 내란 수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사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성급하게 꼬리 자르기를 하시는 바람에 네. 지금 그 둘이 어떻게 해서 그 수사기관에서 진술할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예. 정광훈 예. 씨는 김필성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돼요. 김필성 변호사님 선임해야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일파만파된다. 내란, 수계, 우두머리 또 한 명의 우두머리가 있는 거 아니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신 변호사님이 눈여겨본 정치 이슈 뉴스 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내란 네. 관련된 자들이 속속 어떤 행위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노상원 민간인입니다. 아. 예비역. 근데 노상원에 대한 이야기가 잘 없었는데 예. 최근에 국회에서 현직 장성이 나와서 이 노상원의 과거 작전 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2016년도에 HI 요원들과 작전을 했는데 네. 그 임무가 끝나면 노상원 사령관 직접 그 요원들을 제거하라. 그 요원들에게 도끼를 입혀서 그것을 원격 폭파해라. 폭사시켜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던 용어들, 예를 들면 뭐 수거 대상이라든지 그런 용어들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경험상 이거는 낯설지가 않다. 이 사람의 잔인성이라든지 반인륜적 행태를 봤을 때는 낯설지가 않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신의 직접 임무를 맡겼던 부하도 임무가 끝나면은 걸리적거리니까 그냥 바로 다 자폭시키는 거네요. 자폭시켜라. 폭사시켜버리는 폭사시켜라. 거네요. 와. 자폭이 아니죠. 원격으로 그 원격 원격으로 조작하니까. 하니까. 뭐 영화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와. 이 노상원이라는 자가 실제로도 뭐 이런 작전할 때 예. 뭐 시나리오 영화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일반적인 작전 지시가 아니었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윤건영 의원이 의혹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비화폰 지급한 게 아니냐. 예. 뒷자리까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9481 네. 이 9481 번호까지 직접 다 제보를 받았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뭐 특정하게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급은 뭐 답변은 정확하게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답변이 지금 이 지급한 자가 현직 경호처장인 김성훈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은 김성훈 차장이 다시 내가 지급한 거잖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급한 걸 네가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성훈이 지급한 비화폰 이 비화폰은 거의 내란폰 아닙니까? 네. 이 비화폰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전부 다 내란에 연결된 사람들일 텐데 또 한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게 김건희 씨. 네. 김건희 씨도 지금도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답변할 때 좀 머뭇거리면서 뭐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급됐구나라고 좀 심증이 지금 보면 뭐 답변을 떠나서 왜 민간인한테 비화폰을 주는 거면 그렇죠. 왜 김건희 같은 사람 뭐 영부인인데 뭐 그 비화폰 받을 그 되는지 그런 게 의문스러워요. 받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보안이 필요한 통신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영부인이 그런 걸 하는 건 국정농단이죠. 농단이죠. 그렇죠. 심지어 이 김성훈 차장은 네. 이 비화폰 불출 대장을 삭제 지시까지 그러겠지. 했던 거예요. 누구한테 나갔는지를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했던 자예요. 이 정도면 김성훈을 지금 몇 번에 두 번인가에 걸쳐서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을 반려 기각을 하고 있는데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증거 인멸하고 있고 중요한 어떤 내용 같거든요. 왜 민간인한테 그 비하폰을 줍니까? 이 사람이 뭐길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네. 뭐 준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고 아마 내란과 깊숙한 관계가 있을 텐데 지금 이거를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이 기소가 돼서 막 내란 사건이 수사가 되고 재판이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파트가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어디냐면 여기입니까? 행정부 관련된 쪽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행정부에 관련돼서 누구 뭐 지금 이제 뭐 장관 지금 국방부 장관 정도만 지금 뭐 이제 하고 있고 구속 기소가 돼 있고. 있고 지금 관련해서 특히 이제 검찰 경찰 뭐 경찰은 이제 지금 경찰청장은 뭐 좀 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중요 인물들 특히 이제 문제의 국무회의에 들어갔던 이런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해요. 조용하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도 그렇고 이게 그쪽을 제가 지금 뭐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쪽을 들어가면 검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이 혹시 나올 수도 있다. 예, 나올 수. 왜냐면 검찰은 그쪽으로 지시를 받아서 했겠죠. 법무부 장관은 이쪽을 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경호처나 이런 곳 대통령 비서실하고 연결된 거는 당연히 검찰일 수밖에 없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원래 뭐 민정수석이니 뭐냐는 방식으로 검찰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있는 그런 조직이라 그쪽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쪽에 대한 수사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호처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저는 그 검찰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예. 그래서 이걸 하려면 예. 결국은 특검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신 그렇죠. 변호사님.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이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장관뿐만 아니라 왜 검찰에 대한 연관성이 전혀 나오지 않느냐. 네.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뭐라도 하나 나와야 납득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예, 아니 예.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는데 어째서 검찰에게만은 이 모든 내란에 대해서만 비밀이야. 검찰은 절대 비밀이야. 검찰은 우리를 안 도와줄 수 있어. 비밀이야. 이게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까지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후보자의 문자까지 다 일일이 밤새 확인하던 김건희 씨. 어떻게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뭐 나오는 이야기가 없을까? 그러네요. 너무 의문입니다. 예. 이 연결고리, 비화폰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김건희 씨께도 미쳤고 그 연결고리 중에 누군가는 검찰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정말 수사가 그 필요하다. 마지막 그 부분이 김성훈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김성훈이 그 길목에 딱 서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걸 잡아들여야지 조사가 가능한데 안 잡는 게 그래서 검찰, 김건희, 또 행정부, 비서실 그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다행이지만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결론을 내야 될 거 조사를 해서 조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두 분이 짚어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탄핵 심판 6차 변론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지난 5차 변론에서는 윤석열 뭐 직접 신문하는 거 재판부에서 불허하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뭐 직접 신문은 좀 어렵겠죠. 윤석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실무진 예배에서 나왔던 네. 얘기를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식의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엔 네. 칸막이 첨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가림막, 예, 차막. 예, 차막을 하는 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네. 현재 대통령 앞에서 지금 절대적으로 복종만을 계속 얘기를 들어온 그런 장군들이나 뭐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런 거 시켰어요 말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칸막이 설치를 하는 것을 아마 제안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영상을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이 앉아서 복귀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앉아서 지금 본인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가서 쳐다보고 있으면 증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라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네. 칸막이도 설치를 안 하고 지금 앉아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질문까지 하게 되면은 사실은 객관적인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아마 직접 질문하는 거는 막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우리도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6차 변론 곽종근 전 사령관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 주목하면 좋을까요? 오늘
뭐 곽정근 사령관이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요원이 아니다. 예. 그 당시 그 시각에는 요원이 국회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네. 그 이야기가 오늘 뭐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실 안 보이는 노고가 네.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자신의 지시로 윤석열의 지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끔만 지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공방도 있지 않을까. 자,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 이제 앞 10시에 6차 변론기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어떤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요원 의원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미 국회에서 열린 그 특위에서 일단은 요원 의원 얘기도 좀 했었는데요. 그 내용 잠깐만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차기 전에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해서 설령 당시에 요원 또는 인원이라 표현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만이 그 본회의장 안에 있었지 국회의원 외에 표정물이 따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해 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아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당시의 시점에서는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별도의 타겟 대상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요원이냐 의원이냐. 자, 뭐 오늘도 이 질문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요원 의원. 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미 5차 때 이진우나 여인영 전 사령관과 같이 뭐 진술 거부하거나 이럴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 뭐 사실 이제 진술 거부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건 걸리기도 하고 예, 잘 걸리게 걸리기도 하고. 형사소송법상 걸리기 네. 때문에 본인이 또 걸려 있어서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진술할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은 게요. 아, 오히려 예,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이걸 이제 얘기를 분명히 해야지 안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하는 건 모두 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한 것처럼 되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지금 말씀드렸던 압박감은 저기 국회에서 할 때보다 훨씬 크게 느낄 거예요. 네. 대통령 앞이라서. 예. 그래서 뭐 본인의 저기 그 압박감 때문에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뭐 대세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기 다 했잖아요. 이분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검찰에서도 아마 다 얘기를 했을 네. 겁니다. 여러 증거들도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내란 특조 그 위원들하고 좀 언성 높이는 과정도 보였었거든요. 다만 이제 윤석열이라는 그 사람 앞에서 과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근데 저는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은 옥중 노트까지 아, 작성하고 예, 있고 예. 본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여기서 이야기를 더 제대로 뭐 사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시하셨잖아요. 이렇게. 지시하셨잖아요. 뭐 이런 얘기 또 나올까요?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까요? 네네. 당신이 지시하셨잖아요. 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보이는데 네네. 다만 증언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자신의 권리로 그게 있습니다. 막 그런 것들은 보이기 때문에 10시에 한번 지켜보면 좋을 그런데 것 그건 같습니다. 있어요. 예. 윤석열 피청구인이 김용현 장관 나왔을 네. 때 기억이 나십니까? 네, 막 하면서 질문을, 네. 기억납니다. 그런 것처럼 한번 기억이 안 나신다면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네. 직접 질문하는 네. 거 알겠습니다. 좀 눈여겨보기로 하고요. 5차 변론에서 이진우나 여인영은 뭐 답변을 제대로 안 했지만 홍장원 차장은 아주 뭐 자신의 진술을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장원 차장은 뭐 예상을 하긴 했지만 본인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싹 다 잡아들여 네.
라고 했을 때 자기는 그 명단까지는 직접 듣지 못했다. 네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로 여인영에게 전화를 해서 누구야? 누구를 잡아들여? 라고 확인을 했고 이런 사실이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자기가 갖고 있던 메모지를 꺼내서 적으면서 뭐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여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들이 일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란 시국에 대통령 윤석열이가 전화해서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 바쁜 와중에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 간첩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간첩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누구 이야기가 지금 맞느냐? 이야기가 지금 탁탁탁 들어맞느냐 아니면 갑자기 생뚱맞게 격려 차원에서 해외 순방 갔을 때도 수고를 많이 해서 격려 차원 이거 전혀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게 지금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어요. 홍장원하고 윤석열 두 사람의 어떤 진실 공방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또 눈에 띄는 게 윤석열 쪽 얘기는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 있어요. 조태영 원장이 국정원장이 뭐 미국 갔다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도 더 드러났잖아요. 보면 윤석열 쪽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의 다. 그 지금 이제 각 매번 변론마다 이슈가 네. 되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사실 초반에 처음에 탄핵이 시작이 될 때는 증인 부를 필요가 있냐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일단 국민 모두가 봤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 모두가 다 봤고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국헌문란 행위, 그럼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는 뭐 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개헌 포고령 첫 문장부터 사실은 국회는 들어가는 것부터 사실 내란이거든요. 거기서 뭐 부터 내란이고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네. 굳이 불러서 물어봐서 시간 끌 필요가 있냐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할 건 다 해야 되니까 증인 불러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증언하는지가 뭐 이게 결론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면은 윤석열 말이 정말이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하는 말이 지금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체로 이미 객관적 증거로 확인이 되는 상태라서 여기에 초점 맞추실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뭐 증언이 좀 달라졌다거나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상 자기가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라는 거 하나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탄핵 재판의 특성상 지금 아마 주요 인물 거의 우두머리와 가까운 인물들만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은 말하기 좀 불편한 게 있을 텐데 조금만 더 내려가도 조금만 더 밑으로. 실무적으로 내려가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윗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홍장원 사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정원장의 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물론 본인의 소신도 있는 거겠지만 이게 이제 형사재판까지 가면은 그때 투입됐던 실무 지휘관들, 중간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증인으로 나오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은 증언이 전혀 다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세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걸 좀 기준으로 보고 봐주시면 자,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또 다 변호사입니다. 두 분도 변호사고 저도 변호사고 뭐 변론하러 뭐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재판을 가보면 윤석열 같이 저렇게 발언하는 경우 재판 전략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다 드러나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뒤에 변호사들도 보면 하품하는 변호사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던데 뭐 하품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로서 봤을 때? 변호사로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여기 변호사가 할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변호사들도 본인이 요청하는 한에서 변론을 펼치는 게 아닐까. 아하. 본인이 원하는 방향.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뭘 변호를 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굳이 선관위에는 내가 보내라고 했다. 네. 예, 계엄군을 내가 보내라고 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반드시 계엄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거를 계속 피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자백한 거잖아요. 자백하는 거죠.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걸로? 자백하는 거죠. 자백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믿는 부정선거교를 이제 나한테 시선을 떼지 마라. 아하. 어떤 그런 메시지는 주고 싶은 것 같다. 만약 의뢰인이 저렇게 행동하면 그럼 저는 저라면 그럼 자백하고 선처 구하자고 할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일단은
지금 여기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긴 합니다. 아, 그렇죠. 뭐 뭐 탄핵 심판이니까. 탄핵 심판이고 예. 사실은 내란 같은 경우도 네. 자백하면은 뭐 사형 아니면 무기라서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저 재판 전략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저도 이제 사실 뭐 언론에서 취재하고 이런 사건들을 좀 꽤 해봤는데요. 네. 뭐 지금도 그런 사건을 하는 게 있고요.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저기 이 TV를 보시는 분 지금 방송 보시는 네. 분 중에 제가 어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네. 제가 하는 사건 중에서도 거의 이 정도로 주목받는 사건이 있거든요. 아, 뭐 이재명 대표 제가 사건인가요? 이재명 대표인데 제가 나가서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 연예인 사건들 꽤 하는데 예.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냐면요. 예. 이게 재판부가 이 사람 이 피고인 쪽이 이게 지금 언론을 동원해서 법원을 압박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예. 이거 법원의 공정성을 깨려는 것이라서. 네. 그런데 제가 그 최근에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면 국민변호인단을 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밖에서 이걸 해가지고 저기 국민들을 움직여서 여론이나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거든요. 네. 정말 하면 안 되는 최악의 방법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몇 명 있으실 거예요. 그 윤석열 쪽 저기 대리인이란 네. 대부분이 마지막까지 선임계도 안 내면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지금 법정에서도 법원을 상대해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악의 재판 전략입니다. 최악의 재판 예, 정말 최악이고요. 예,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예. 무슨 나는 저기 이게 부끄러워서 이게 아니라 법원에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여론이나 국민 움직여서 법원에 압박을 하려고 한다. 법원의 안병을 비춰서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일부 또 평론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 또 그런 분들은 뭔가 뒤집어진 것처럼 네. 뭐 진술이 이제 안 나오니까 이진우 여인영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당연히 네.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탄핵의 시간도 빨라질 것 같고 또 형사판도 마찬가지고요. 결론도 거의 정해진 길로 열차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사실은 뭐 먼저 말씀하셨지만 이 재판 진술 하나하나 듣는 게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요. 있나. 그러니까요. 본인이 직접 포고령을 발표했잖아요. 그때 끝인 거요. 선관위 투입 시 지시했다고 자백해 버렸잖아요. 네. 끝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지금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고 싶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자신이 어떤 뭐 처분을 받든지 간에 헌법재판소건 아니면 법원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럴까요, 진짜로? 전 지금 지지자만 본다. 네, 오직 자신을 구해줄 사람들은 바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네. 법률도 했고 검찰총장도 했고 하면 약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를 되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고 탄핵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면 좀 달리 재판이나 이런 데 임할 수도 있는데 좀 계속 저렇게 한다는 게 자체가 참 납득이 안 되거든요. 검찰 뼛속까지 검찰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하셔도 됩니다. 네. 그 검찰 특히 이제 검찰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네. 검찰이 몸에 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본인들은 법에서 자유롭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검사가 수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다거나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들을 제가 사실 많이 봤어요. 예. 예, 법정에서도 예. 검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거침없이 말하는지를 보면 참 놀랄 때가 있거든요. 좀 큰 네. 사건일수록 그런 경우들이 많이 예.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게 몸에 배어서 내가 처벌받을 리가 없어. 내가 그런 건가요? 그런 게 또 한편으로 겁을 엄청 먹고 있는 느낌도 전 들거든요. 겁을 내면서 그래. 겁을 슬슬 먹고는 있으면서 또 저러는 그러니까 게. 겁을 내는 건 맞을 거예요. 겁을 예. 내더라도 그거를 예. 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밴 게 아닌가. 그리고 주변에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아까 제가 적절한 변론 전략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그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세계 생각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 네. 이게 그 자체가 명백한 내란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걸로 끝인데 사실. 예, 그걸로 끝인데 이게 본인이 나는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란이 아니야. 이것도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주의자의 특징 중 하나거든요. 본인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냐면 어쨌든 검찰이 기소를 해도 법원 판단을 받잖아요. 네. 그럼 법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검찰이 어떻게 입장을 취하냐면 우리하고 법원하고 견해가 다른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틀려서 법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맞는데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다니까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게 강해서 지금 이분들이 생각하는 태도나 입장들도 그런 생각에서 사실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검찰주의자들 생각대로 그렇게 재판이나 탄핵 심판 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신 변호사님 네.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형사재판도 이제 20일부터 진행이 네. 됩니다. 지금 형사재판 관련해서 보석이나 구속 적부심이 아닌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어차피 보석이 네. 안 된다는 안 거는 되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지금 예. 계속 헌재 출석하면서 사실 그냥 너무 보석 사유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런 거를 보여줬고 그리고 구속 적부심보다는 어차피 안 될 걸 알아요.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뭐 센 거 없어? 네. 센 거 없어? 야, 안 될 거. 야, 취소로 가. 취소가 좀 더 세 보여. 그런 게 아닐까요? 이거는 형사소송법 조문에서만 보는 하긴 되게 어려운 구속 취소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두 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조문에 있어요. 그 교과서에는 나오는데 물론 교과서에는 나오는 실무에서 얘기인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모르지 않을 건데. 근데 이렇게 이거 세게 한다는 나가니까 게. 네. 이 계엄이라는 게 정말 자신은 경고 차원이었다라고 하면서 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거 부정선거인지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네. 이제 막 부정선거 교들이 막 뛰쳐나오면서 한국사 강사 전환길은 네. 이게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계몽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라든지 쇼가 끊이면 안 된다. 아하.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주목이 사라지면 아하. 자신은 그게 끝장이다. 내가 구속된 게 잘못됐다라는 메시지. 메시지를 계속 제공하기 줘야 위해서 된다. 예, 뭐든지 교과서에 그래서- 아무거나 찾아서 계속 하는 거다. 그렇죠. 계속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구속 취소 뭐 어떻게 될까 보면 마치 구속 취소가 마치 또 이슈인 것처럼 아하. 취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것밖에 할 게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김필성 신임 변호사와 함께한 이슈 3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